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인천 서구청장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룰에 어긋나는 사람을 단독 공천했다고 해서 재심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져서요. 여러분 월요일쯤 내일 모레 월요일날쯤 재심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월요일 날쯤이면 어떤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저에게 관심 잃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씨는 햇빛이 쨍쨍 나지 않았지만 날씨가 흐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날씨가 아주 포근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마 교외로 산이나 들로 많이 나가셨으라고 봅니다. 또 인천에 계신 분들은 바닷가로 많이 나가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방송은 지난번 25일 날 인민군 창설 90주년을 맞이해서 밤에 야간에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제 핵 공격 공개 선언, 핵 독트린 깨버려, 핵전쟁 확대 계기 먼저 잡아 주도권 장악 의지. 이런 제목입니다.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의 키워드는 핵무기였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핵과 미사일 전력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은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중국 등 핵 보유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연설문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핵 보유국은 상대가 우리를 핵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를 내세운다. 비핵 국가에게는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핵 개발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를 핵 보유국에게는 전쟁 상황에서도 핵을 쓰지는 말자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공개 선언했다. 핵 보유국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핵 독트린을 깨버린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잡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연합군이 갖고 있는 전력 우위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의지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진 쪽이 핵전쟁에서 이긴다. 이는 냉전 시절부터 당연한 이치로 굳어져 온 핵전쟁 교리 중 하나다.
양적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핵 보유국은 핵 전쟁의 확산을 결정한 주도권을 지닌다. 반면 열세에 있는 핵 보유국은 보복을 의식, 핵 공격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북한이 미국령 괌과 본토를 겨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지만 미국이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탄두 숫자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므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인식에 있는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근본 이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군사적, 비군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대북 제재에 의한 경제난 등도 근본 이익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추상적 애매한 개념을 앞세워 선제 핵공격 범위를 대폭 늘렸다. 미국이 핵무기 규모를 이용해 핵전쟁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북한은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핵무기 다정화, 다양화다. 북한이 ICBM으로 워싱턴을 선제 핵공격하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멸망을 뜻한다. 하지만 위력이 작은 전술핵을 전시 미 증원군이 들어올 부산항이나 한미연합 군사시설 등에 사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술핵 공격을 전략핵 무기로 반격하면 전쟁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은 전술핵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수준에서 반격을 끝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제한핵 전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 배낭부터 전략 핵탄두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미리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제한 핵 전쟁은 한미가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서기 전에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 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주체 핵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것 평가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등 기존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핵 개발 초기에는 가상 적국 수도 공격에 초점을 맞춰 전략 핵무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 같은 전력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등의 무기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술핵 전략적 차원의 핵무기를 확보해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핵 옵션을 최대치로 늘린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다만 선제 핵 공격이라는 미치광이 전략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전략은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를 흔드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 이익이라는 개념 대신 자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외하면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과 유사하다. 반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은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기존 핵 보유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였다.
대신 군사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 감시 정찰 분야 전력 증강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선 당 7차 대회 수준으로 바뀌었다. 앞서 올해 초에는 군사 정찰 위성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제 타격 기조에 맞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니 SLBM은 핵무기를 탑재할 잠재력을 갖췄다. 빠른 속도와 활공 능력을 발휘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다. 군사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이 추가되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어느 정도나마 갖출 수 있다. 단순한 위협용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판 킬체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 할 때 그들이 김정은이가 연설문에서 연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지난번에 25일 날 90주년에 열병식 할 때에 나왔던 김정은이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열병식 할 때 극초음속, 아주 이게 날카롭게 뾰족하잖아요.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화성 8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성 8형 이런 것을 지난번 야간 그 군사 퍼레이드 일제 이게 선보이고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SLBM이라고 그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그 미사일이에요. 이것도 핵탄두를 하면은 핵탄두 미사일이 됩니다. 이게 잠수함, 바다에 다니는 잠수함에서 쏘는 그 미사일입니다. SLBM입니다. SLBM을 지금 지난번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ICBM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지난번에 열병식 때 보여준 건데요. 이게 ICBM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여기다 이제 핵만 얹으면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죠. ICBM입니다. 이게 이제 이북에서 쏘면 미국 본토까지 간다, 뭐 괌까지 간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ICBM이 지금 현재 이렇게 3개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자기네 핵에 보유했다고 이렇게 아주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이 차에서 이 미사일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초음속이라는 건 아주 음성보다 아주 몇십 배가 빠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초음속 중에서도 극초음속이 되게 극초음속.
지난번에 이게 군사포위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 미청왕이 같은 저 김정은이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데 맨날 SLBM이라든지 그다음에 ICB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 공산당 미친왕인들이요. 이제 한국에도 좀 자기들 핵 보였다고 뻥뻥대 큰 소리 치는데 이제 저러다가 이제 미국 강대국한테다 이제 큰 코 다치죠. 이제 깜짝깜짝하다 동네에서도 깜짝깜짝하는 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임자 만나면 이제 그냥 몇 대 의도 터지면 그냥 아주 KO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문통이 있잖아요. 문통이 이제 뭐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임기 끝나서 이제 고향을 가든지 큰 집이 가든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데요. 아니 그동안 5년 동안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공들이는 것이 하고 말도 못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서로 한다 뭐 개꼬랑지 흐르지 흔든다 뭐 어쩐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대꾸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다음에 대항도 못하고 개성 그 연락소 남북 연락소 사무소 그 한 거 1,000억짜리 있는 것도 그냥 다이아마트로 다 폭삭 그냥 무너뜨려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하고 문통이 5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뭐.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괜히 이북만 눈치만 보고 그냥 이북에서 그냥 아무리 그냥 개욕을 해도 그냥 참고 그냥 입 다물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 뭐 남은 게 뭐예요? 예? 아니 뭐 건진 거 있어요 뭐? 대외교 정도는요 서로 비등한 이득을 가지고 외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양보를 하고 참고 그랬으면 뭐 얻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간만 벌어줘 가지고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 미사일 이런 것만 다 개발했잖아요. 핵 개발만 하고. 그런 거 하는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이렇게 분간을 못 가리는 이러한 정부, 문통 정부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딱하고 한심해요. 그래도 요즘에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요즘엔 그렇게 말도 잘 안 하더니 요즘엔 그냥 사사건건 그냥 또 그냥 말을 하고 시비 걸고 또 뭐 JTBC 방송에도 인터뷰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또 경복궁역 앞에고 저기 저 강남역 앞에는 또 뭐 김정숙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가지고 와 하고 말이지 뭐 사진을 찍어서 광고판에다 광고를 하고 있고 말이죠. 아휴 내 머리가 아프다. 내가 별거를 다 보고 사는 사니. 시청자 여러분, 문통이 그동안의 대북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욕을 개쳐먹어도 답변도 못하더니 남긴 게 뭡니까? 예? 한번 결산을 해보자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응? 안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됐습니까? 예?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탈원전한다고 전기값만 오르게 만들고 가스값만 오르게 만들고 뭐든 있어요. 그냥. 집값은 그냥 아주 그냥 몇 수십억씩 오른 집값도 있어. 몇 수억씩. 그 집값이 그냥 아파트 값을 이렇게 올라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지울 그런 사람 나타나는 사람도 없어.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정부라고 말이죠. 내가 볼 때는 한심하게
애들 장난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한심한 이 대북 관계, 북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일요일날 여러분들 활기찬 또 하루를 맞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